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혐오들은 우리의 평등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다른 많은 혐오들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남녀 갈등 같은 경우는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결은 서로가 바라보는 곳을 다르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만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혐오로 몰아가는 그런 사회가 완성됐습니다.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디오가 날아갔네요. 흐름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니까 한번 후시 녹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페미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한 운동이라던 페미니즘은 이제 새로운 특권을 만들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까지 했죠.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진 움직임은 아니었을까요? 북한 문화교류국은 전국에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불편한 용기라는 이름이 붙고 행동 강령까지 만들며 조직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극단적인 남성 혐오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생물학적 여성만 참석이 가능하고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조롱하듯 외치는 모습에 극우 사이트 일베의 여성 버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면 1837년 프랑스였나요? 철학자 푸들 모시기가 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고요. 다시 말을 하자면 페미니즘은 1837년 프랑스의 철학자 샤를 프리에가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의 시작은 여성 참정권의 인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동이었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특권을 보장하는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죠. 그럼 다시 영상으로 들어가시죠. 많은 예가 있겠지만 성범죄 처벌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군대 문제, 그리고 직장 내 역차별까지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창기 서프로젝트 운동과 다양한 행동 등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리 됐죠. 이러한 행보의 시작은 2015년 한국의 대표적인 레디컬 페미니즘 집단인 워마드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강남역 사건을 시작으로 더욱 커졌으며, 페미니스트 정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서 결국 남성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남성의 백래시라고 하며 여성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혼란을 본인들의 표몰이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성별 갈등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게 됩니다. 데이트 비용 같은 연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성별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직장에서 여성들이 힘을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차이로 생긴 문제들을 차별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문 열어주는 것까지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헌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사회는 더욱 불평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역시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차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녀가 평등하다고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과 특혜가 공존하는 기이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아니면 우덜식 평등일까요? 여성인권을 외치다 민주당 행보는 코미디와 다름이 없었죠. 안호이라고 불리는 3명은 결국 성범죄자로 전락을 해버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 단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피해호송이라고 부르며 그동안의 행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등을 돌리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듯합니다. 요즘 탄핵 찬성 집회에 젊은 여성들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SNS에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 피해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방송도 나오기도 했었죠. 불필요한 접촉, 젊은 친구가 집회에 나와서 너무나 예쁘다라면서 껴안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접촉은 서로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스쳐도 2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자들은 예쁘다와 같은 작은 칭찬을 할 때도 조심해야 했고 사소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원 지하철 같은 곳에서 만세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오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펜스룰을 시행했고 그것마저 여성 혐오라고 몰아가면서 남자들은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성과의 교류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결과는 출산율과 혼인율이 바닥을 치게 됐고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를 만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차별을 없애겠다고 만든 정책들이 결국 혐오를 조장한 셈이 됐습니다. 평등이란 이름 아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게 혐오 아닐까요? 그러기에 북한 간첩 지령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라고 말이 나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첫 걸음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